네, 이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이 추세라면 추석 직후에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5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검사 건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명승권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언론에서 보면 항상 그 월요일 날 예. 그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날인 일요일 자정 10시까지의 확진자 숫자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말 영향 때문에 감소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일주 전이랑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바로 지난주 네. 일요일 그때는 1,418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그 1,400 얼마죠? 오늘이 오늘이 1,418명. 1,418명이 오늘이 1,418명이죠. 네. 근데 일주 전 일요일 보면요. 1,556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주 전 그 일요일 같은 경우는 1,492명. 예. 그러니까 오늘 그 1,418명에 비하면 일주 전과 2주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주말 영향이라서 당연히 좀 주중에서 봤을 때는 좀 떨어진 건 맞지만 네네. 일주, 2주 전 그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도 좀 떨어진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보면 화요일, 수요일 날 2,000명을 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4차 대유행의 가장 그 정점의 확산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또 그 예측을 해보자면 일주,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거는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죠. 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4단계의 경우에는 조금 강화되는 조치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에는 음식점하고 카페의 경우에 기존에는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는데 이걸 1시간 당겨서 9시에는 영업을 이제 종료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이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하고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의 경우에는 10시까지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음식점하고 카페의 경우에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분들이 2명이 있으면 원래는 지금 4단계 지역에서는 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네. 그런데 접종 완료자가 2명이 있으면 4명까지 이제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좀 완화 조치가 같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4명까지 모이게 하지만 이제 9시로 영업 시간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항상 이런 조치를 시행을 하면은 뭐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불거지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과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두고 또 식당과 카페만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업종은 되는데 왜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형평성 논란이죠. 형평성 논란을 없게 하려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풀어주면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직종,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 사실 이런 형평성 논란은 없는 건데 지금 이 조치가 취해진 배경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을 따져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지금 2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이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고 이 이례적인 조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짧고 굵게 사실 좀 마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마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다면 이 이례적인 조치도 우리가 좀 감내하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2주가 또 연장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 2주가 연장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의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경감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로 4단계 거리두기를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선다든지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국면은 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강화해야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좀 틔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시간을 줄이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는 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형평성 논란의 핵심이 왜 그럼 식당과 음식점과 카페냐?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지금 방역 당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식당하고 음식점하고 카페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사실은 착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10시까지 이제 좀 이 어떤 영업 시간을 10시까지 할 경우와 9시까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2차를 간다든지 이러한 이제 시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확실히 이제 좀 이동량을 줄이는 효과가 같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음식점하고 카페를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조치들을 같이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어떤 뭐 왜 이 직종은 되는데 저런 업종은 안 되냐 이런 이제 의문 제기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셨는데 그러니까 식당은 같이 갈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어디까지 전제가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자식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다. 근데 그게 카페나 식당은 되는데 집에 가서 먹는 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좀 아무튼 지금 이런 강력한 조치들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식당, 카페는 허용을 하는데 가족이라도 집에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직계 같이 예.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은 안 되지만은 근데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하지 않고 집에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좀 금지가 되고 있는 거는 좀 형평성의 원칙에 약간은 좀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하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 이런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집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직계 가족이나 이런 이 좀 부모님이라든가 고령층이 집에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경우에 사실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어떤 여러 가지 좀 감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과 더불어 해서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또 취약층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시간 또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하면 이제 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도 사실 예외를 좀 적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이렇게 고려를 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 그런 뭐 반응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거나 좀 환영한다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고령층이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이제 좀 위치에 있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 30, 40대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런 접종 인센티브나 또는 이제 방역 조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각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방역 당국이 설명하고 정부가 설득하고 이런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예, 예.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의 발언인데요. 중앙사고수본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고 있고 서로 어떤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나왔는데 이 사실 위드 코로나 이 어떤 방침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방역 전략에 대해서는 이게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시각도 많이 나왔어요. 명승건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 2주 전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코로나19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자 이런 주제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당일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본부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네.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 뒤로 며칠 지나면서 가장 최근에 일주일 새에는 좀 약간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9월 말 정도가 되면 1차 접종자가 70% 예. 그리고 2차 접종 완료가 약 50%가 되는 때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약간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공존이라는 얘기,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에 그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종식이 가능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종식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는 대로 그 변이들이 계속 나오면서 알파, 베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굉장히 무섭게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도 또 다른 변이들이 네.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에 종식이란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도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전 같으면 집단 면역 자체가 이를테면 전 국민의 70%가 면역이 돼 있다면 나머지 30%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그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 이 숫자가 원래는 1.5 미만 내외였는데 최근에 델타 같은 경우는 5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전 국민의 70%가 아닌 80%를 넘어서는 90% 정도까지도 면역이 이루어져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공존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게 왜 나오냐? 저는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 즉 치명률, 중증률을 보거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절성 독감 같으면 12월마다 유행을 하고 한 달만 진료 건수가 130만 건 이상 되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또 치명률 자체가 독감 같은 경우는 0.1% 정도까지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5%가 넘었고 예.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2%,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가 약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1년 7개월 동안의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가장 최근에 확진자 수를 대상으로 한 1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 치명률을 보면 0.2%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2배 정도 높은 0.1보다 높은 0.2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독감 수준에 근접해 갈 것이라는 게 이 공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독감 수준이라면 예. 이제 독감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즉 사회 경제적 손실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고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이고 물론 인센티브를 줘갖고 4명까지 모인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명까지는 허용을 하고요. 예.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9시까지로 또 네네네. 당겼는데 예. 이전에도 우리가 9시로 당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다시 10시로 해서 아주 큰 차이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 논리로 10시까지 해서 11시까지로 1시간 늦추거나 2시간 늦추는 게 과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냐.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진자 수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역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명승원 교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요. 예. 한 달 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존이나 완화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남는 거는 그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 예.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제도 주셨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백신 접종률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고.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 저희가 살펴볼 텐데 누적 1차 접종자가 2,591만 685명, 전체 인구의 50.5%에 해당하고요. 2차 접종한 사람,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22.5%, 1,156만 5,121명이라서 인구 대비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22.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접종 계획을 보면 이번 주부터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날짜는 8월 26일에서 10월 2일까지 20일 0시 기준 예약률이 65%. 18세에서 49세 접종은 올해 접종 계획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돼서 저희가 매일 이렇게 브리핑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미예약자가 대상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예약이 9월 18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1차 접종, 그러니까 70%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18세, 49세 이 청장년층에 대한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약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65% 정도라고 하니까 왜 낮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정말 이게 낮은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다른 연령군은 뭐 70, 80%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전에는 한 번에 그 열어놓으면 한꺼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운되는 사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10부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즉 18세에서 49세 예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9일부터 10일간 생일 끝자리 10부제 예약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예약률이 약간 낮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자녀 백신. 이미 네. 자녀 백신 그 접종을 통해서 특히 이 연령대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접종을 한 거로 돼 있고요. 근데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뭐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뭐 통계를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지만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 인구 집단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약 70%는 거의 다 이미 달성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0세에서 17세, 18세까지가 또 최소한 15%, 20%는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저는 뭐 우리가 원하는 70%는 9월 말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방대본 브리핑이 좀 길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